무작정 보험사와 정부를 탓할 수 있을까요? 실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정말 많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실비로 해결되는 게 많다 보니 원래 진료를 이 정도 하면 될 걸 받지 않아도 되는 치료들이나 더 비싼 치료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료로 보시는 것처럼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경증 질환으로 치료받는 비중이 암 치료에 쓰인 금액보다 2배 이상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꼭 필요한 치료가 행해졌다면 괜찮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운동 중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검사보다 먼저 상담실장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제 실비가 몇 세대인지부터 확인하셨었죠. 초기 실비인 것을 확인한 후 도수치료 10회, 20회 패키지로 선결제 하시면 추가 할인되고 1회 더 서비스 넣어드릴게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치 영업을 하는 것처럼요. 저는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도 않고 아직 젊기 때문에 실손보험료가 부담도 되지 않아서 초기 실비를 유지하는데요. 이런 구조 때문에 실손 손해율이 높아지는구나 싶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할인도 해준다 하고 서비스도 준다 하니 뭔가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손해율로 인해 보험료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험을 기반으로 과잉 권유가 만들어지는 현실이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보험 이야기를 전하는 보험 라디오입니다. 보험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험 설계사와 소비자분들의 의견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제가 8년째 일을 하면서도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요. 재가입 주기가 없는 1, 2세대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설계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말이죠.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가 보험업을 시작한 게 2018년이고 이제 8년째인데 그동안 가장 많이 바뀐 보험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단연 실손보험입니다.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 3세대 실비 판매 시기였고 이후 2021년에는 4세대 실비가 등장했죠. 그리고 올해 말 2025년 12월에는 드디어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보험회사는 왜 이렇게 몇 년마다 새로운 세대에 실비를 내놓을까? 이유 없이 바꾸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답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 자료를 확인해 보시죠.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비 사업실적인데요. 주요 실적을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 약 3,500억 원 줄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래도 다행이네 싶은데 그 바로 아랫줄을 보면 분위기가 다시 바뀝니다. 2024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99.3%, 2023년에 103.4%보다는 약 4%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거의 제자리죠. 여기서 잠깐 손해율이 뭐냐? 보험사가 한 해 동안 걷어들인 보험료만큼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손해율 100%가 됩니다. 100%면 남는 것도 없고 잉여도 없고 그냥 받은 만큼 나갔다는 뜻이죠. 그런데 2023년에는 이 비율이 100%를 넘었고 2024년에는 조금 줄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99%대입니다. 이 말은 결국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팔아서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해보지 않기 위해 버티는 수준이라고 보는 게 더 가깝죠. 그러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적자를 내면서 지금 방식을 유지할 수 없고 결국 새로운 세대의 실손보험을 출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는 2024년 기준 5,175만 1,065명이고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3,596만 명입니다. 인구의 약 69.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4명 중 3명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볼 수 있죠. 실손보험의 세대 변경, 보장 내용 조정, 자기 부담금 같은 이슈가 터질 때마다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가입자가 워낙 많다 보니 한 정책 변화가 곧바로 큰 파장을 불러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번에 논의되는 실손보험 재매입은 기존의 세대 변경과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보험사는 상품을 설계할 때 약관을 만들고 그 약관은 통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번 재매입 논의는 정부와 보험사가 합의해 약관의 원칙과 무관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어 논란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비책과 준비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실손보험, 바로 1세대 실손보험
흔히 말하는 구실손입니다. 이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보장 측면에서는 이것보다 좋은 건 없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만 빼면 사실상 감점이 없는 상품입니다. 1세대라고 해서 모든 항목의 자기부담금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된 상품의 경우 입원 시 20% 자기부담금이 있었고 외래 진료는 5,000원 공제금액이 적용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세대 실비와 비교하면 보장 구조가 너무 좋아서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유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2009년 10월부터는 2세대 실손, 표준화 실손 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죠. 자기부담금 10%가 도입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전까지는 거의 부담이 없거나 갑자기 부담이 생기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보험회사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연간 자기부담 한도 200만 원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다가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2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그 이유는 실손보험이 모두 책임진다는 구조죠. 덕분에 자기부담금이 도입되긴 했지만 소비자가 너무 큰 금액을 떠안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가 마련됐죠. 그러다가 2013년 4월 실손보험 약관이 한번 크게 개정됩니다. 사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실손보험 재매입 대상이 바로 이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들만 재매입을 추진할까요? 그 이유는 15년 재가입 때문입니다.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그때 판매 중인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무조건 전환되도록 약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바뀌게 되는 구조죠. 예를 들어 2013년 4월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2028년 4월에는 자동으로 새로운 실비로 갈아타게 됩니다. 선택권이 있지 않고 약관상 반드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보험사가 지금 신경 쓰는 대상은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 즉 1세대 실손과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인 겁니다. 이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 9세대 실비를 재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위 어려운 표보다는 위 사진만 제대로 기억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화면 캡처하셔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부와 보험사가 함께 움직이면서 재매입을 추진하자 결국 소비자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올해 초에 큰 반동이 있었죠. 아마 뉴스로 이미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 충분한 안내 부족, 그리고 가입자들의 불안과 반감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한번 큰 사회적 논란이 터졌던 상황이었죠. 실손보험 재매입 이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가 그 대상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해당 여부만 정확히 알아도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가 한눈에 보이니까요. 그 이후 3세대 실손보험까지는 사실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달라진 점을 뽑자면 기존 자기부담금이 10%였던 구조가 급여는 그대로 10%, 비급여는 20%로 나뉘면서 비급여 부담이 조금 커졌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실손보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부터입니다. 자기부담금 구조도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지만 오늘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니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재가입 주기입니다. 기존에는 15년 주기였던 재가입이 4세대 실손이 출시된 2021년 7월을 기점으로 한 번에 5년 주기로 대폭 단축되었다는 점이죠. 2021년 7월이면 2025년 기준으로 따지면 딱 4년 전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이 되면 벌써 5년째가 됩니다. 즉 4세대 실손 가입자들도 자동 재가입 시점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온 셈이죠. 그리고 2025년 12월 바로 올해 말이면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대체 5세대 실손보험이 뭐길래 이렇게 말이 많은 건지, 보험회사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세대 실비부터 지금 판매되는 4세대 실비까지 이번 한도는 경증이든 중증이든 똑같이 5천만 원까지 보장됐죠. 그런데 5세대 실비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증이 아닌 경증의 경우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해당 기준은 300만 원까지라고 하니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4세대까지는 통원을 같은 날 여러 번 가더라도 질병 코드가 다르거나 상해도 사고가 다르기만 하면 각각 보장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5세대 실비는 1일 보장 한도가 통합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것도 커다란 변화죠. 이번 한도 축소만큼이나 충격적인 부분이 또 있는데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같은 근골격계 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비급여 항목들이 아예 보험금 미지급, 보장 제외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는 받을 수 있었던 걸 이제는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병원 가실 때 더 주의가 필요해지는 이유죠. 자기 부담금도 바뀝니다. 지금은 급여 또는 비급여에 따라 입원 시 20%에서 30%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5세대에서는 중증은 그대로, 하지만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입원은 50% 공제, 통원은 50% 또는 5만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바뀌는 5세대 실손이나 추후에 나올 N세대 실비 같은 경우 실비로 크게 도움받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보험료는 줄어들 거고 임신, 출산 관련해서는 일부 보장이 새롭게 추가되기 때문에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세대 실손부터 2세대 1차 실손 가입자 분들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지 않는다면 초기 가입자 분들은 어차피 차세대 실비로 강제 전환되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보험료가 부담되는 분들은 실비 전환을 고민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세대가 바뀌면 보장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병력, 이용 금액 수준, 앞으로의 리스크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놓고 천천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고민이 깊어지는 분들이 바로 재가입 주기 안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특히 4세대가 출시되기 직전 2021년 6월쯤 가입하신 분들은 상황이 조금 다르겠죠. 이분들은 재가입 시점이 2036년, 아직 꽤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뭘 바꿔야 하나, 이 정도의 압박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유죠. 재가입 주기가 생기고 직후에 가입하신 2세대 2차 가입자 분들은 이제 슬슬 재가입 시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기가 도래하면 새 실비로 강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미리 방향을 잡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 재가입 주기가 언제인지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앞으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현 시점 4세대 실손 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인지 알아보시죠. 가장 궁금해하시는 보험료 비교표입니다. 상해 급수는 1급 기준이고요. 가장 싼 회사만 딱 하나 보여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 보니 현재 판매 중인 회사들의 전체적인 보험료 흐름을 표로 작성해 봤습니다. 일단 가장 저렴한 곳은 A사로 보시면 되고요. A사 보험료를 나이대별로 보면 20세는 약 7에서 8천 원, 30대는 만원 초반대, 40세는 만원 중반대, 50세는 2만원대 초중반, 그리고 60세는 2만원 후반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나이가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흐름이죠. 물론 상해급수가 달라지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고 과거 병력이 있거나 치료 이력이 있다면 할증이 붙어서 지금 보여드린 금액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 보험사는 새로운 세대를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갈 때도 변화가 컸지만 새롭게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 보장 범위 모두 크게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실비가 언제 가입된 상품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2013년 4월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가입자냐, 이후 가입자냐, 이것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라면 성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가입한 실손은 보장이 계속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만 감당할 만하다면 최대한 유지가 유리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너무 버겁다면 전문가와 함께 전환해야 할지 유지해야 할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하고요. 2013년 4월 이후 15년 재가입 주기가 생기자마자 가입하신 분들, 이제 재가입 주기가 다가오는 구간입니다. 남은 기간을 계산해 보시고 4세대로 미리 전환할지 조금 더 지켜볼지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장은 많이 줄었지만 보험료도 그만큼 내려갔고 임신, 출산 쪽 보장이 일부 포함되는 건 5세대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실비다 라고만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특약만 놓고 보면 나이, 직업, 성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도 생각보다 보험료가 크게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상품일수록 실비가 종합보험 안에 특약으로 묶여 있어서 다른 보장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본인 상품이 어떤 구조인지 반드시 전문가에게 꼼꼼히 점검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실비 대응 전략에 확실한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순 기능은 알 수 없는 미래를 같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 위험 분담을 하는 거였습니다. 실비를 악용하는 몇몇 블랙 컨슈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